옛날 사람들은 저 바다 끝 수평선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땐 그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여기 여러분이 믿는 사실과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천문학계 엄청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더 이상 수, 금, 지화, 목, 토, 천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9번째 행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뜨거운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행성을 둘러싼 의견은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어떻게 이 논쟁이 시작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행성을 찾아내는 건 천문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1700년대 말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손수 만든 망원경으로 천왕성을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사실 허셜은 혜성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혜성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천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천왕성이 발견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왕성의 궤도가 예측과 달리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체가 예상했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을 던졌는데 갑자기 옆으로 휘어진다면 분명 바람이나 다른 힘이 작용한 거잖아요.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뭔가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궤도가 흔들리죠. 그렇다면 천왕성을 흔드는 건 뭘까요? 1846년 프랑스의 위르뱅 르베리에와 영국의 존 쿠치 애덤스는 순전히 수학 계산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천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요한 갈레가 망원경을 그 방향으로 돌렸을 때 단 몇 시간 만에 해왕성을 찾아냈죠. 이게 바로 중력 섭동을 이용한 행성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망원경으로 하늘을 무작정 뒤지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위치를 계산해서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마치 범인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현장에 남긴 흔적으로 범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해왕성도 뭔가 이상했어요. 궤도가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또다시 9번째 행성을 찾기 시작했고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명왕성은 해왕성의 궤도를 흔들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은 망원경으로 보면 밝게 빛나서 크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천체였던 거죠. 이걸 관측 편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걸 발견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해왕성의 흔들림 자체가 측정 실수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도 9번째 행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최근으로 넘어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해왕성 너머 카이퍼 벨트라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얼음과 암석 천체들이 발견됐거든요.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 펼쳐진 거대한 얼음 천체들의 고리예요. 명왕성도 사실 이 카이퍼 벨트에 속한 천체 중 하나죠. 명왕성 크기만한 천체가 수천 개는 될 거라 추정되고 1km가 넘는 작은 천체들은 최소 1000억 개는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천체들이 있는데 바로 세드나 같은 천체들이죠. 2003년 발견된 세드나는 해왕성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 아주 먼 곳을 크게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왕성 중력량도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천체들을 세드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세드나처럼 극단적인 궤도를 도는 천체란 뜻입니다. 이들의 궤도가 너무 이상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해왕성 주변을 넘나드는 일반적인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기서 낙관론자들의 주장이 등장합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마이크 브라운과 콘스탄틴 바티기는 카이퍼 벨트 외곽 천체들의 궤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여러 천체들이 누군가 정렬시켜 놓은 것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책상 위에 구슬을 여러 개 던졌는데 전부 한쪽 구석으로만 몰려 있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분명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무작위로 흩어져야 할 천체들이 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만 몰려 있을까요? 더 신기한 건 어떤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평평하게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넘나들며 돌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모든 천체와 반대 방향으로 도는 천체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브라운과 바티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태양계가 막 태어났을 때의 혼돈 상태를 컴퓨터로 재현하고 9번째 행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한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9번째 행성을 넣었을 때만 현재 관측되는 천체들의 배열이
배열이 정확히 재현됐어요. 그들은 99.6%의 확률로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최소 2배는 크고 무게는 6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해왕성과 명왕성보다 훨씬 먼 곳에서 지구와 태양 거리에 500배나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무려 15,000년이 걸리는 거대한 궤도죠.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며칠이 걸릴 만큼 멀거든요. 게다가 다른 행성들과 달리 약 16도 기울어진 궤도를 그린다고 추정됩니다. 이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선 아주 큰 천체라도 거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먼 곳에 행성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카이퍼 벨트는 물질 밀도가 너무 낮아서 큰 행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별 주변에서 튕겨져 나온 떠돌이 행성이 우리 태양의 중력에 포획됐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자기 별을 잃고 혼자 떠도는 행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 우리 태양이 그런 떠돌이 행성 하나를 잡아챘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가설은 원래 토성과 해왕성 사이에서 형성되다가 중력 상호작용으로 멀리 튕겨나갔다는 겁니다.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행성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위치를 바꿨다는 증거가 많거든요. 어쩌면 9번째 행성은 원래 안쪽에 있다가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에게 밀려서 먼 곳으로 쫓겨난 걸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이 행성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채 얼어붙은 암석과 금속의 핵 같은 상태일 거라고 보고 있죠. 명왕성보다도 훨씬 더 죽어있고 얼어붙은 세계일 겁니다. 낙관론자들은 곧 이 행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한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망원경은 칠레에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서 3일마다 한 번씩 밤하늘 전체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하늘을 찍어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움직이는 천체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새로운 혜성이나 소행성, 성간 천체들도 발견될 테고 9번째 행성이 정말 있다면 베라 루빈이 반드시 찾아낼 거라는 게 낙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회의론자들이죠. 이들은 새로운 천체가 발견될 때마다 오히려 9번째 행성의 존재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3년 3월에 발견된 암모나이트라는 별명의 천체입니다. 공식 명칭은 2023 KQ1으로 알려졌죠. 이 천체는 기존의 9번째 행성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계 일각에서는 이 2023 KQ1 천체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불완전하거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천문학계의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인 소행성체 센터 MPC의 기록과 대조해보면 이 천체의 궤도 수치가 실제와 다르거나 관측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9번째 행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믿었던 것이 또 다른 측정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가설인 만큼 암모나이트를 다뤄보죠. 암모나이트는 네 번째로 발견된 세드노이드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하와이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을 이용한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이스 레거시, 줄여서 포실이에요.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흔적을 간직한 우주의 화석을 찾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새로 발견된 천체에도 대표적인 화석인 암모나이트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암모나이트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포착됐고 2024년 7월에는 캐나다와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으로 추가 관측이 이뤄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무려 19년 전 기록까지 뒤져서 과거에 우연히 찍혔던 암모나이트의 모습도 찾아냈어요. 그렇게 모은 데이터로 암모나이트의 정확한 궤도를 계산했죠. 암모나이트는 태양에서 평균 250 천문단위 이상 떨어진 거대한 궤도를 돕니다. 천문단위라는 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잡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암모나이트는 지구보다 250배나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도 지구 태양 거리의 66배나 멀리 있어요. 이 정도 거리면 태양계 안쪽 행성들의 중력은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45억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했을 거라고 추정되죠. 문제는 암모나이트의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천체도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한 빈 공간에서 발견됐거든요. 태양계 천체들의 궤도 분포를 보면 특정 구간에 천체가 거의 없는 간격이 있는데 이걸 궤도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도로에 차들이 쭉 있는데 어느 구간만 텅 비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암모나이트가 바로 그 빈틈에서 나타난 거예요. 기존에 발견된 다른 세드노이드들과도 확연히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죠.
천문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의 세드노이드 모두 태양계 탄생 이후 45억 년 동안 계속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특히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3억 년쯤 지났을 때 이 네 천체가 서로 가까이 지나가면서 궤도가 약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현재 세드노이드들의 독특한 궤도를 만든 거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굳이 9번째 행성이 없어도 이 천체들의 궤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9번째 행성이 기존에 추정했던 위치에 있다면 암모나이트의 궤도는 절대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9번째 행성의 강력한 중력이 암모나이트를 계속 흔들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줄넘기를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계속 밀면 줄넘기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9번째 행성이 있었다면 암모나이트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예요. 9번째 행성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암모나이트만이 아닙니다. 2017년에 발견된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도 9번째 행성 가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이 천체는 다른 천체들이 쏠려있던 방향과 정반대쪽으로 쏠린 궤도를 그리거든요. 만약 9번째 행성이 한쪽에서 천체들을 끌어당긴다면 반대편에 이런 천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면 이 천체는 지금의 궤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죠.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천체가 발견될 때마다 9번째 행성은 점점 더 먼 어둠 속으로 밀려나고 있다고요. 처음엔 해왕성보다 조금 더 먼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해왕성보다 15배 이상 먼 곳에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정도 거리면 해왕성도 찾기 어려운데 더 작고 어두운 행성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그 행성은 밝은 가스 대기도 없을 테니 빛 반사도 거의 안 될 겁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다른 가설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9번째 행성 대신 아주 작은 원시 블랙홀이 태양계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빅뱅 직후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를 돌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9번째 행성만큼이나 증명되지도 반증되지도 않은 가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밀도가 극도로 높은 물질 덩어리가 별로 진화하지 않고 바로 블랙홀이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블랙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무거운 블랙홀이겠죠. 또 다른 설명은 더 단순합니다. 태양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는 중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든 중력 법칙은 토성 너머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극도로 먼 거리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가 태양계 안쪽만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9번째 행성은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환상일까요? 사실 이 논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낙관론자들은 베라 루빈 천문대가 곧 답을 줄 거라 믿고, 회의론자들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죠. 재미있는 건 이 논쟁 자체가 과학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9세기에 해왕성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수학과 물리학으로 예측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명왕성처럼 관측 편향에 빠질 위험도 항상 있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걸 찾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진실은 시간이 밝혀줄 겁니다. 베라 루빈이 10년 동안 하늘을 촬영하는 동안 9번째 행성이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행성은 애초에 없었다는 게 확실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다른 발견이 나올 수도 있죠. 우주는 항상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선사하니까요. 지금까지 9번째 행성에 대한 기대가 49대 51, 51대 49를 왔다 갔다 망설이는 우주였습니다.